네, 자, 내일이면 토, 일, 월 3일 동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회담도 있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꼽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런 내용을 우수근 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의 우수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요. 네. 중국의 정상하면 시진핑인데 리커창 총리가 온단 말이죠.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왜 리커창 총리가 오는 건가요? 네, 중국의 관례위에서 당연히 리커창 총리가 오게 돼 있는데요. 네. 중국은 마오 등소평이 사망한 다음에 네.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거가 현재는 1인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하고 네. 2인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네.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분산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문제, 국제 차원에서는 투톱 시스템으로서 네. 다자회담은 2인자인 총리가, 네. 양자회담은 1인자인 국가주석이 참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자회담으로서 아. 리커창 총리가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 구분법이 있군요. 예. 네. 제가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리커창 총리하고 물론 똑같은 국가 수반급이긴 하지만 네. 그 권력의 차이 힘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간다든지 네. 아니면 러시아를 간다. 네. 이렇게 G2, G3 안에 들으는 사람은 양자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진핑 주석이 갑니다. 다자회담을 예. 하더라도. 예, 다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다자회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가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바로 동북아 아니면은 아세안 네. 이렇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 이런 네. 데는 바로 리커창 총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국가 수반급이지만 네. 약간의 경중이 있다. 적어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는 중국이 절대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 교수님. 네.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네. 1인자인 국가주석과 2인자인 총리가 그래도 비교적 대등한 관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워낙 시진핑이 강력하기 때문에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상대적으로 좀 역할이 작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중국의 권력 기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네, 있었을 네, 텐데 네. 처음부터 네.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네. 리커창 총리는 물론이거니와 전임 장쩌민 주석이라든가 네. 후진타오 주석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숫자로 얘기한다면은 네.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고 불리는 그 등소평은 네. 권력을 100이라고 한다면은 네. 전임 후진타오와 장쩌민 주석은 50에 불과합니다. 절반 정도.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75, 약 1.5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을 존중해서 네. 처음에는 7명의 상무위원이 권력을 분산해서 통치했는데 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네.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네. 통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어려운 난제가 생기니까 권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조금씩 1인자인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100에서 50까지 이제 줄여놨다가 서서히 올라서 시진핑은 75까지 왔다. 그거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만큼 중국은 통치하기가 쉽지 않고 네. 어려운 난제 속에서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요. 너무 중국에 기운 것 아니냐 뭐 설명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군사동맹인 미국하고 탁 붙어 있는데 저희가 사파로 준비했습니다. 딱 붙어 있는데 중국이 저 보십시오. 뭐 어깨 동무할 만큼 이제 한미 동맹은 찰떡 공조의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좀 이렇게 한국을 쓱 좀 데려가고 싶어서 이리 오세요 해서 막 선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게 대단한 거죠?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하. 바로 왜 그러냐? 네.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계속 당할 수만은 없거든요. 네. 미국에 대한 대응 전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인 영국과 독일을 자기들이 가장 강한 무기인 경제적인 선물로서 네. 동맹 관계를 좀 균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는 많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았습니다.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미국과 조금 더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공을 들일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이제 네. 박민혁 차장께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도 짜고 그럴 텐데 중국이 이렇게 막 지금 우수근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한테 구애 공세를 하면서 한미 간을 버리려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랄까 전략이랄까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중국 사이에 한국이 끼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실은 사실상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당장 어떤 거를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중국해 관련 논쟁에서도 네. 보여줬듯이 뭐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원론적인 겁니다. 미국 편을 적당히 들고 중국도 자극하지 않고. 근데 국가적인 실리, 그러니까 실익을 따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어느 한 편을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네. 양쪽을 다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미중 관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란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20세기 과거적인 발상입니다. 네. 지금 G1, G2도 우리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중견 강국으로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우리는 고래, G1, G2처럼 고래는 안 됩니다만 돌고래 정도는 됩니다. 네. 돌고래 얼마나 스마트하고 민첩합니까? 돌고래 외교로서 미국과 중국을 잘 어루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요번에 남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는 네. 외교부가 요번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규범에 따라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라는 것. NCND No Conform, No Deni도 외교상 입장 네. 표명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중립도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한일 간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하나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요. 갈기자 행보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조금 더 중요할 땐 중국 편을 들어줬고 네. 일본이 좀 더 중요할 땐 일본 편을 들어주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저는 일본이 더 중요하니까 일본 편을 완전히 들어준 거거든요. 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평화통일이라는 최대의 국익을 위해서 NCND라든가 중립을 표명할 땐 표명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우등이 아니라 돌고래 외교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중국에 과연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그 맹방이 될 수 있는지의 가늠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이번 회담에도 나올 텐데 리커창 총리가 이제 김치 위생 규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건 굉장히 작은 이슈인 것 같고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도 이제 징후가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랜 동맹국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 영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핵실험이나 이런 미사일처럼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문제를 놓고 과연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좀 눌러주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주 강경하고 단호하게 절대 반대입니다. 네. 핵실험은 더 이상 안 돼. 따라서 지금 무슨 북한이 핵실험 4차 징후가 농후하다고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하지 못할 거라고 중국에서는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믿는 거 정도로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을 좀 비틀어 준다거나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가능할까요?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북한은 혈맹이 아닙니다. 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은 네. 중국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핵실험 징후가 농후하다 하더라도 중국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고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다각적으로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정대 국장. 예.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수근 교수 그 설명에 좀 보충을 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거하고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진전시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북한이 2006년 그리고 2009년, 2013년 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모두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서양 그리고 특히 미국, 한국 여러 나라에서 보기에 아직 소형화, 다종화는 아직 못 이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4차 핵실험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중국이 과연 실질적으로 과거와 같이 똑같이 아주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느냐. 네. 이것이 바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이제는 좀 좋은 관계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 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하고 계신데 저희가 사파를 그릴 때도요. 뭐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좋고 경제 교류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군사 동맹으로서 미국에 바짝 가까이 그려놨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으로서 착 붙어서 때로는 중국의 이해에 좀 불편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중국 분들이 볼 때 중국 대학생들이 볼 때 한국 왜 이러나고 좀 불편해 할까요? 아니면 동맹국이니까 좀 이해한다. 우리는 아직 우방일 뿐이니까 그럴까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은 국제관계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국제관계 전문가라든가 네. 학자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네. 단번에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거나 네. 최소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20세기 냉전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바로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처럼 네. 이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바람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리커창 총리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이틀 연속으로 만나면서 회담을 할 텐데 관련된 얘기를 미리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내 소식으로 다시 한번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6번째 소식인데요. 국내 정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